어떤 운동이 혈압을 좀 안정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운동일까요? 과거에는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무조건 유산소 운동만 하라고 네. 했습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최고의 적절한 운동 구성 원칙? 오래 살기 위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딱 하나 밀고 있는 원칙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훈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운동, 글쎄요, 무조건 좋을까요? 심장 약하면 운동하지 마라, 고혈압, 땀나는 운동 절대 금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진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의 이종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속설부터 좀 네. 정리하고 가죠. 네. 심장 약하면 운동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셔서요. 한자로 운동은요, 운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운이 움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환자실에 가만히 누워있는 중환자도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이 네. 중요한 거지, 운동은 절대 절대 금물이다라는 말은 있을 없습니다.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고혈압 환자는 땀 흘리는 운동하면 안 된다. 그것도 완전히 속설이죠. 아, 사실은 그래요? 고혈압 환자한테 추천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네. 땀 흘릴 만큼의 아, 강도 있는 네. 유산소 운동과 힘들 만큼의 근육 운동을 해야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이 운동을 막 하신 다음에 혈압계 가서 혈압을 재보시잖아요. 혈압이 떨어져요. 아, 그러면 운동을 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 속설은 어디서 나왔느냐? 혈압이 있는데 혈압약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혈압이 높겠죠. 네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했을 때 혈압이 200이나 220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 혹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혈압약을 먹고 있고 혈압이 잘 조절되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네, 땀나게 운동하셔야 돼요. 사실 약을 먹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상태는 일반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죠. 동일한 상황인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근력 운동 힘쓰면 혈압 올라가죠. 네. 네.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힘쓰는 근육 운동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당뇨병이 오래돼서 혈관이 좀 딱딱해진 사람,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있어서 뇌압이 올라가는 사람 등 아주 중요하거나 좀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근육 운동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근육 운동을 이것만 생각하시니까 네. 요즘은 근육 운동을 뭘 추천하느냐? 기구들 필요 없어요. 아, 자기 몸, 아, 내 몸을 이용해서 근육 운동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당뇨가 있던 혈압이 있던 다 가능해요. 기구의 도움을 안 받고 안 벗고 근육 운동할 수 있죠. 뭐 팔굽혀펴기? 굳이 그것도요? 네. 자, 우리 팔을 내려놨잖아요, 아나운서님. 10번만 올려보세요. 아, 이것도 10번만 올려보시면 네. 올려보시면 여기가 어우, 뻐근해지죠? 네, 벌써. 근육 운동이에요. 네, 게다가 어깨를 좀 펴고, 펴고, 하니까 네, 네. 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네.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주먹쥐기요. 굳이 악력기가 아니어도. 아니어도요. 굳이 그 돈 주고 왜 사요? 오. 사실은 네. 근육 운동의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음.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게 근육 운동이 됐다 안 됐다 평가하는 방법이요. 네. 같은 동작을 한 20번 정도 해보시면 돼요. 아. 20번 했는데 여기가 뻐근하잖아요. 네네. 운동이 된 거예요. 살짝 찌릿한 찌릿하면 느낌만 운동이 된 와도. 예, 그래서 똑같죠. 스쿼트 같은 네네.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도 한 20번 했는데 힘들잖아요. 음. 근육 운동 된 거예요. 아. 굳이 거기다가 아령이네 역기네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는 근육 운동은 내가 혈압이 있던 음. 당뇨가 있던 심지어 심장병이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 운동. 무조건. 또 하나 있습니다. 새벽 운동은 독이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 겨울철에 찬바람 쐬면 큰일 난다. 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거는 몇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데, 첫 네네. 번째, 사람 몸에서 혈압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 네. 새벽이에요. 아. 밤에 잠을 자면 혈압이 뚝 떨어졌다가요. 그렇죠. 새벽이 되면 혈압이 제일 높아지거든요. 아. 거기다가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더 올라가겠죠. 음. 날씨가 추우면 더 올라가니까. 아. 그래서 아침에 추운 날 갑자기 운동하게 되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지 금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밤에 잠을 잘 주무시면 네. 아침 운동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날씨가 추워도 아침 운동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나가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워밍업, 서서히. 준비 운동 해가지고 네. 혈관을 충분히 깨워준 다음에 나가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낭설이다. 결국 속설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는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 네. 그리고 주의하고 신중하게 대체할 수 있는 논리들이 충분히 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혈관과 심장을 살리는 운동의 핵심 원리를 꼽아 주신다면? 핵심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네. 어떤 운동을 하시던 네. 얼마나 오래 하시든지 간에 심장과 혈관이 좀 힘들어야 돼요. 살짝 힘을 힘들어야 들어야 돼. 네. 힘이 들지 않으면 네. 생각해 보시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운동을 했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없어요. 어떤 운동을 하셨는데 심장이 조금 힘들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일하면서 피를 많이 뿜어주겠죠. 그러면 혈관이 쉬 깨끗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적당하게 힘들어야 돼요. 밥 먹고 서서히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왔다. 네. 서서히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낫습니다만 운동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식사 직후에 서서히 하시는 네. 산책은 식후 혈당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육을 쓰니까 네네. 혈당이 올라가는 건 잡아줄 수 있긴 하겠지만 심장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식후에 서서히 걷는 거 말고 조금 재빠르게 걸으셔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운동 강도죠.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서서히 걷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네. 서서히 식후에 걷는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는 아주 도움이 좋겠다. 됩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까지 가려면 조금 빨리 빨리, 걸으셔야 네.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사실 식당에서 밥 먹고 네. 바로 소파에 앉아서 이게 이 자세가 되잖아요. 네, 네.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가장 안 좋죠. 네, 글쎄요. 사실 밥 먹자마자 바로 밖에 나가기도 좀 애매하니까 네, 네. 일단 식탁에서 이른바 그럼 실내 운동기구 뭐 스태퍼로 옮겨가서 네. 스태퍼에서 한 20분 걷고 소파에 앉는다. 네. 요 정도만 해도 혈당을 잡는 데는 도움이 도움이 되는 되죠. 거네요. 예. 하지만 혈관 건강까지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다. 혈당 관리의 차원에서는 밥을 먹고 10분, 20분 움직인다의 방점을 네. 지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어떤 운동이 혈압을 좀 안정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운동일까요? 과거에는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네. 무조건 유산소 운동만 하라고 네. 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전신의 근육을 쓰이게 되고 혈관이 늘어나니까 혈압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게 마치 금과 옥조처럼 골든 룰처럼 여겨졌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산소 운동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등척성 근육 운동, 등척성 근육 운동.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자세에서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 아까 제가 했던 주먹쥐기. 그다음에 팔을 편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머문다든가 또는 스쿼트 같은 거 있죠. 이제 벽에는 벽 스쿼트 같은 그런 근육 운동들이 오히려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좋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하던 시대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근육 운동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유산소 운동. 똑같은 운동을 했습니다. 네. 한쪽의 운동은 중강도로 꾸준히 30분을 네, 하고 네. 한쪽은 올리고 네, 소위 말해 인터벌 트레이닝 했잖아요. 네네. 모든 연구 결과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게끔 권유를 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인터벌 트레이닝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동 강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네. 심장이나 혈관에 과부하가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고강도 운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무 병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고강도 운동이 괜찮은지를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운동이 분명히 있다는 있습니다. 얘기네요. 예를 들면 똑같은 심근경색 환자인데요. 네. 어떤 사람은 심장이 다 망가졌어요. 네. 어떤 사람은 병원에 빨려 심장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심근경색 환자인데 인터벌 트레이닝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되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러네요. 위험하잖아요. 일반적인 원칙은 없고 개인별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처방을 하거든요. 당신은 이런 운동을 해도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특정 의료진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중강도 운동. 내가 좀 운동했는데 약간 힘든 정도만큼 운동을 해보시는 거예요. 괜찮네? 아무 문제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고 괜찮아 이러면 이거를 일주일간 쭉 하시는 거예요. 해봤는데 괜찮잖아요? 만약에 2층 올라갔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냐? 3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 일주일간 몸을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저는 심장 환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계단별로. 문제 없어. 좋았어. 적응이 됐어. 자신 있어. 다음. 이렇게 가시면 사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본인한테 맞고 뭐 한 12주 정도 지났는데 하다 보면 일반인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날아다니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운동 부하 점증의 법칙이라 점증. 점점점 증가시키는. 그래야 운동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네. 고혈압, 당뇨, 당뇨, 이상 지질혈증, 뭐 이런 대사 질환에서 사실 당뇨나 이상 지질혈증도 뭔가 운동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혈압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네. 당뇨 유병 기간이 네.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네. 혈관이 본인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약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특히 어디 망막 쪽이에요. 옆 친구가 아령 든다고 같이 빡 드는 순간에 혈압이 올라가는데 멀쩡한 혈관들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눈에 망막 혈관이 퍽 터지는 거죠. 안내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당뇨병 환자는 유병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시면 내가 혈관병이 없더라도 내가 당뇨를 관리 잘 했다 하더라도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과도한 운동은 무리가 안 될 수 하시는 게 있겠네요.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점증의 법칙처럼 네. 처음에는 요만큼 해보시고 할만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의 원칙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병이 있더라도 운동의 원칙과 기본적인 법칙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새는 뭐 심박수 점검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어느 정도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지금 아나운서님 혹시 네. 심박수 몇 회 정도 나오실까요? 자, 요거는 저한테 네. 진료를 보셔야만 알려드리는 네.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70회 정도라고 네네. 이제 할게요. 그러면 70회에서 더하기 30을 하시는 거예요. 1분당 70번 정도 맥박이 뛰시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그럼 내가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운동하다가 내가 이게 강도가 나한테 맞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딱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심박수에다가 더하기 30에 있는 강도가 중강도 운동이에요. 그게 시작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런닝머신에서 막 달리기 하시다가 네. 맥박을 잡아보셨는데 100회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게 나한테 제일 안전한 정도의 시작 운동 강도. 네네. 근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같으면 네. 이 정도 별거 아닌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면 네. 거기다가 더하기 2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운동을 처음 하신다. 또는 심장병이나 심혈관 질환에 진단받았다. 네네. 또는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본인의 맥박수 더하기 30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저는 이제 체육관에 가면 한 이틀에 한 번씩 달리기를 5km 정도 하는데 한 30분 내외 속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30, 140 정도 올라가던데. 아주 건강한 사람의 네. 심박수의 딱 반응이죠. 네. 표준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네. 건데요. 첫 번째 건강한 사람들은 맥박수 굳이 보실 필요 없이 본인의 증상에 맞게끔, 그러니까 강도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아까 제가 근육 운동 계속 강조드렸는데 네네. 근육 운동은 한 동작을 한 20번 정도 했을 때 네. 조금 뻐근함을 느끼면 강도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최소 30분은 하셔야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10분 하고 나 오늘 운동했어 이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30분 정도 하셔야 이 심장과 혈관이 부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부하를 받고 혈관에서 보호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최소 30분, 근육 운동은 한 동작을 최소 20번 정도. 매일 달리기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하루는 걷기로 한 40분 정도 하고 하루는 달리기로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은 사실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고 시간도 잘 안 가고 해서 일단 뭐 윗몸 일으키기 한 100번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아령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기구 한 서너 개 하고 해서 그냥 한 15분 정도 간신히 하거든요. 최고의 적절한
운동 구성, 원칙, 황금률 뭐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오래 살기 위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딱 하나 밀고 있는 원칙이 네.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요. 아, 합쳐서. 그 네. 예를 들면 유산소 운동만 따지시면 하루에 30분씩 하시면 3, 5, 15죠. 네. 5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네, 네, 네. 물론 이제 거기에 걷기 한 날도 있고 뛰기 한 날도 있긴 하겠지만 네, 네. 어쨌든 150분을 채우면 최소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심장과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적어도 유지는 유지는 할 수 거다.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있는 주름도 네. 나이는 안 들 거다. 그 정도고요. 네, 네. 그거 보다가 내가 더 젊어지고 싶잖아요. 네, 네, 또 더 혈관 건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더하게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져요. 아. 근데 거기는 유산소 운동만 들어가는 거고요. 근육 운동은? 근육 운동은 말씀드렸지만 10분에서 15분. 아, 그 정도만 네, 해도 네, 돼요. 네. 네. 아, 저는 한 10분, 15분 하면서 늘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근육 운동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체육관 가서 뭐 2시간 해요, 3시간 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요즘 말하는 헬창들이고요. 네, 네. 그 근육 운동은 일주일에 2번만 하시면 돼요. 아, 네. 유산소 운동은 150분. 네, 네. 근육 운동은 일주일에 2번만 하셔도 아, 지금 나의 혈관과 심장 나이를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보통 이제 4-5번을 가는데, 달리기 한 날은 달리기만 하고, 예. 걷기 한 날 근육 운동 운동을 한 하시고. 15분 정도 네, 네. 하고 오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혈관 어. 건강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요즘 달리기 열풍이거든요. 이게 안 하시던 분이 하는 거 괜찮을까 싶어서요. 마라톤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최고의 운동이죠.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젊고 건강할 때 그러니까 혈관 건강이 멀쩡한 사람들은 안 말립니다. 뭐 완주 100번 해도 되니까 하셔도 네, 된다고 네. 드리는데 중년 40대,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느껴도 몸에 미세염증 그리고 혈관은 이미 서서히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했던 마라톤이 갑자기 혈관에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염증을 확 증가시키고요. 혈전을 확 증가시키고 또 운동하다가 마라톤 하다가 저혈압 빠지거나 아, 네. 혈압 올라가서 실려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라톤도 똑같죠. 오늘은 5km, 그 다음 주는 10km. 뛰어봐서 괜찮은지 확인해서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해야 되고 기록은 두 번째고 네. 완주의 목표를 두시고 즐기시라. 서서히. 네, 그러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네. 꼭 언제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결승점 있잖아요. 결승점 5km 안에서 제일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고 하다가 저기 보이니까 기록을 올려야 되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젖먹던 힘까지 아. 쥐어 짜내잖아요. 이러면 혈관도 쥐어 짜지는 와, 거죠.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km 정도 달리고 나면 땀 쫙 빠지고 기분 참 최고죠. 좋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달리기 열풍에서 가만 내가 10km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굳이 욕심낼 굳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라톤 같은 힘든 운동을 많이 하면요. 계속 고강도로 혈관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 혈관이 딱딱해져요. 네. 그래서 마라톤을 젊을 때 많이 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혈관이 뻣뻣해져 가지고 혈압이 잘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구나. 특히 마라톤 할 때는 체중이 좀 그래도 슬림하고 네.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체중 관리가 안 되면 뻣뻣한 혈관과 과체중이 만나면 혈압이 부앙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체육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마라톤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네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즐기셔야 되고 마라톤 네, 하시면서 몸에 맞게끔 그리고 마라톤 하시기 전으로 음식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아, 네. 완주하시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음식 많이 드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똑같이 관리를 하셔야만 마라톤 본연의 그 목적도 즐기고 본인 심장이나 혈관 건강도 잘 지키시고 지금 달리는 분들은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해서 자신의 몸에 맞게 달리는 거니까 초보자들이 욕심부려서 이분들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적절한 단계를 밟아서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중년 이후는 더 신중하시고 심지어 60세 이상은 더 신중하셔야 네, 된다는 네.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친절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림대학교 교육과대학 소나기내과의 이종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운동이야말로 적당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